오늘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그래 익숙하진 않죠. 아마 역은 좀 익숙할 텐데 대우란 단어를 처음 들은 학생도 있을 거고 아마 다른 단어로 알고 있겠죠. 자, 우리가 P면 Q이라는 명제가 있을 때 역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하면서 바꿉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죠. 이쪽이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대우고 이렇게가 역인데 지금 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관계도 역시 대우 관계가 된다. 한번 볼까요? 원래 명제에 역이 있는데 Q이면 P다죠. 그러면 여기서 대우를 하게 되면 not P이면 not Q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쪽에서 이렇게 올 땐 또 역이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죠. 뭐 이 표 자체를 외우실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그다음에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데 부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리집합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역과 대우라는 용어, 그다음에 표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명제 역 대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제의 대우를 구할 때는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자체를 바꿔버려 가지고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명제 말고 조건에서도 했었죠. 부정을 할 때 기본적인 전제 대조건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대우를 하실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말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인데 우리가 명제의 참을 배우셨죠. 명제가 언제 참이었죠? P면 Q이다가 P가 Q에 포함될 때, 그죠? P가 Q에 포함될 때 우리가 성립한다? 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면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포함관계 기억나시나요? 둘 다 여집합하면 포함관계 반대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명제가 참이 되겠죠?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죠? 그 다음에 포함 관계는 P가 Q에 포함이 되었고요. 자, 이게 포함되니까 우리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되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니까 대우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값은 P면 Q다와 대우의 진리값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때 가끔 좀 그 문장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정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부정이 많이 들어간 문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럴 때 대우를 이용해 주시면 그 부정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사라져서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x는 2면 x제곱은 4이다의 역. 아주 쉽죠? 그리고 대우를 구하고 또 참거짓을 판별해라. 자, 원래 명제가 있고요. 자, 그럼 역을 구해볼까요?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 명제가 거짓인 거는 보이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곱에서 4가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x가 2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죠. 자, 대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대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원 명제를 한번 봤더니 2가 되면 제곱하면 4다? 이 명제가 참인 건 충분히 알겠죠. 포함 관계를 보시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읽어만 보셔도 참인 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구할 건데 그 대우는 확인을 안 해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우를 구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겠네요. 자, 대우를 구해볼까요? x제곱이 4가 아니라고 합니다.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아마 보시면
이 명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당연히 참인 명제인데 제곱에서 4가 안 됐으면 x가 2일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이 문장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원래 명제로 돌리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명제가 참이죠.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를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명제에서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라는 부분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상관없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상관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xy가 모두 짝수이면 이 부분이 가정이고요. xy는 짝수, 곱이 짝수라는 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대우를 구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야겠죠. 그러면 xy 곱은 홀수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xy가 모두 짝수이다. 그럼 x도 짝수고 y도 짝수라는 거죠. 그러면 xy가 모두 홀수이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x 또는 y가 홀수이다. 아니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라고 설명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xy가 모두 짝수이면 xy는 짝수이다는 너무 편하게 참인 명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우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런데 곱이 홀수이면 x 또는 y가 홀수라는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곱이 홀수면 둘 다 홀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x 또는 y가 홀수인 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상태로 보면 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우로 돌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x, y가 모두 짝수라는 거의 부정은 뭐 x 또는 y가 홀수이다, 아니면 뭐 x, y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로 부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 명제의 대우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